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겠다라고 몇 해 전에 선언을 했고 나름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아파트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짐들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책에서 답을 찾아야겠지요. 한 번 목욕했다고 해서 매일 몸이 깨끗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마음이나 결심도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청소해야 됩니다. 책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삶의 방향을 잊지 않도록 다듬어주고 잊었던 것이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쌓이고 집안 곳곳에는 손길이 닿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한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설레임으로 들인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더 큰 피로와 번잡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어쩌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단순히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해진 공간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고 꼭 필요한 것만 남았을 때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처럼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 권의 책은 바로 이 가볍지만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는 일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뭐든 해보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저를 즐겁게 만듭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지은이 오키사 찍고 옮기니 정지영, 출판사 프롬북스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초대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흔쾌히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만약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집은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과 마음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거주하는 사람,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가 와도 민망하지 않을 만큼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며 지낸다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은 방문객의 관점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을 바라보자. 현관의 신발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편물이나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은지, 화분이 시들지 않았는지, 현관문이 더럽지 않은지, 쾌적한 생활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자. 나는 일부러 나를 정해서 하는 대청소는 따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청소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청소해도 그 상태는 일시적일 뿐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대청소보다 매일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평소 나는 더러워진 식기나 도구는 사용하는 대로 바로 씻어두려고 하고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그 즉시 줍거나 닦는다. 설거지거리나 정리할 물건을 나중에 하겠다고 쌓아두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가 곱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 하면 몇 분 단위로 끝날 일이 몇 배로 부담스러운 가사노동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린 바닥과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볼 때마다 짜증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바로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와 가사 노동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 흐름을 만드는 것. 물건의 위치를 정해준 뒤 사용하면 제자리에 두는 일. 문과 뚜껑은 열고 나서 꼭 닫고, 벗은 옷가지나 떨어뜨린 물건은 반드시 줍는 것. 얼룩을 발견하면 바로 닦고, 빨랫감이나 설거지할 식기는 모아두지 않고 부지런히 처리하는 것 등은 나만의 소소한 정리 규칙이다. 이런 작은 규칙만 잘 지켜도 일거리가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은 어렵지 않게 유지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나는 집안을 한번 빙 둘러보곤 한다.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싱크대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은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다음 날,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옷이나 소지품도 미리 준비해 둔다. 얼룩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나갈 신발도 현관에 미리 준비해 둔다. 다음 날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정돈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느긋한 기분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쾌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집안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내가 청소와 정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단순한 생활에 있어 정돈된 환경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많으면 구석구석 청소가 되지 않고 먼지가 쌓여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된다. 난잡한 물건들이 눈앞에 있으면 의욕은 나지 않고 마음도 복잡해진다. 물건들이 어지럽게 둘러싸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반대로 정리정돈이 잘 된 공간에 있으면 물건을 찾지 못해 짜증이 날 일이 없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곤할 일이 많지 않으니 마음이 안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집에 살든 물건은 최대한 적게, 정리는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10,000개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물건과 정보가 범람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신의 관심 이상의 많은 물건으로 고민하는 사람 또한 많아졌다. 붙박이장이나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정체불명의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도 아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뒤죽박죽 수납되어 있는 잡동사니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져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러한 물건들은 그간 필요치 않은 것에 돈을 쏟아부은 과거의 현실이며 새로운 미래나 희망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들이다. 아니, 오히려 쓰임 없는 그러한 물건들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좋은 기운을 막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풍요로움은 물건의 양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되려 너무 많은 물건은 우울감을 주고 마음을 빈곤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물건은 적당히 처분하고 생활을 깔끔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건을 처분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만만해 보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옷장 정리이다. 아직 입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으니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라 아깝기 때문에라는 제각각의 이유로 쉽게 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일단 나의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지금 못 입은 옷은 나중에도 거의 못 입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을 뿐이다. 지금 입지 않는 옷은 앞으로도 쭉 옷장 안에 방치될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옷장을 과감히 정리해보자. 옷장은 현재 자신의 체형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만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계절 상관없이 최근 2년 이내에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처분하자.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옷이라면 일단 쇼핑백이나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포기할 결심이 서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중고로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지 않는 옷을 처분하고 남겨진 옷을 보면 자신의 패션 기준이 드러난다. 그렇게 내가 옷을 고르는 결정적인 요소를 생각하며 옷 정리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옷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70% 수납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최대한 남겨두려고 하는 편이다. 수납장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통풍도 잘 되고 청소도 쉽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좋아하던 그릇들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이렇게 식기의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가정용과 손님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그릇만 골라 남겼기 때문이다. 관리가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도 넓어졌다. 또 아끼느라고 자주 꺼내 쓰지 않았던 손님용 식기로 식사를 하니 마음까지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물건을 단순히 줄이는 만큼 마음은 배로 넉넉해진 느낌이랄까. 이처럼 물건을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조절하면 생활은 한결 더 편안해진다. 과학기술이 날로 진보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까지 편리를 넘어 최첨단 기술을 갖춘 물건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집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딱히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건이 많지 않다. 로봇 청소기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어 구매했지만 집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기나 빗자루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나 역시도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안심이 되고 편하다. 고도의 정밀 기계는 조작도 어려운 데다 평소 관리도 복잡하고 주의할 점이 많아 번거롭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도구 역시 간소하게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편리를 내세우는 도구라 할지라도 보관할 공간은 또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평소 관리가 쉬운지 등 공간의 여유나 상태를 고려해서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때라도 나는 눈을 뜨면 바로 세수를 하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는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화장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아침 식사는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와 적은 양의 과일이라도 식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다. 식후 식기와 테이블을 바로 치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바로 되돌려 놓고 방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도록 신경을 쓴다. 이렇게 나의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뿌듯함은 나의 단순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단단한 기본이 되어준다. 몇 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자립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체력이 있고
기분과 컨디션이 조절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이에 맞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답게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평소 나는 음식이 아깝다고 억지로 다 먹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전에 비해 둔해지는 만큼 이전보다 더 적게 먹으려고 한다. 또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라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는 편이다. 식사는 양이 아닌 질을 챙긴다.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함께 달라지는 체력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포만감에 만족하며 이렇게 조금씩 소유하는 욕망을 줄여가는 중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생각 또한 자연히 깊어진다. 노후 자금으로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축한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지고 저축한 돈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으로 충분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꽤 가지고 있음에도 안심이 되지 않는 것도 없어서 불안한 것도 어쩌면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나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생활에 있어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 정보에 너무 휘둘려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돈 걱정을 하며 초조해하기보다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먹고는 살 수 있겠지와 같은 대담성이 적당히 필요한 것이다. 수입이 줄 것에 대비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활용해 쾌적하고 슬림한 생활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를 계획하는 일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비가 아닐까 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는 소박한 생활이다. 예로부터 근면한 사람들이 중시해온 것은 역시 마음이 풍요롭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이었다. 풍요로운 삶은 어차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 빈곤함과 풍요로움도 사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등한시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면서도 마음이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나의 노후 생활의 목표는 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수십 년 전 처음 상경했을 때의 나의 모습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조그맣고 하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그 시절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생각해보면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무에 가까운 생활이었지만 그런 간소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러한 단순한 생활을 즐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시절이 자주 생각나고 나의 노후 또한 그때와 비슷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진 것은 적었어도 더없이 풍요로웠던 생활, 그런 단순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재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인생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늘어나는 물건도 귀찮은 집안일도 걱정 많은 인간관계도 끊임없는 불안도 복잡하다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보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은 단번에 가벼워지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또한 단순하고 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를 비우자 모든 게 달라졌다. 지은이 이초와 편행곳 북스톤. SNS에 나온 예쁜 인테리어를 보며 현실의 우리 집과 비교하며 괴리감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각기 다른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바닥에는 예쁜 러그가 깔려있는 TV나 잡지에 나올 법한 근사한 집을 보며 늘 우리 집과 비교를 했다. 그러나 현실 속 나의 집은 아무리 청소하고 정리를 해도 내가 상상하던 그 느낌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SNS 속 세상 속의 집과 나의 집이 비교될수록 나는 가진 물건에도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습관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사들였다. 남들이 다 쓰니까, 유행이니까 그냥 사고, 잠깐 만족하고 질려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내 집을 SNS 속의 집처럼 바꾸지 못하는 대신 물건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하나둘씩 점점 늘려 두 개의 방 중 하나는 잡동산 애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창고가 되어버렸다. 물건으로 인해 방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없는 방이 된 것이다. 그러던 중 하루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낭비이다. 이 문장을 보자 방 하나를 창고로 만들면서까지 물건을 꾸역꾸역 끌어안고 사는 내 모습이 보였다. 순간 더는 물건에 눌려 살고 싶지 않다. 가볍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 나의 미니멀 라이프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일본의 유명 정리 컨설턴트 곤도마리에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다면 옷부터 정리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독 욕심이 많았던 나에게 옷 정리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트북 즐겨찾기에는 의류 쇼핑몰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같은 옷을 색상별로 잔뜩 사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도 옷을 비우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살 빼면 입을 거야. 내년에는 입겠지. 홈웨어로는 괜찮아 등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참 많았다. 이랬던 나였기에 옷을 비우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계절 옷을 정리하던 참이었다. 행거 2칸과 서랍 2칸, 그리고 리빙박스 3개의 옷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멈추었다.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어 이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니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서 비울 옷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도 옷은 영원히 비우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가진 옷들의 양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자 비우지 않을 수 없었다. 옷을 정리하며 내가 가진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상태는 좋지만 손이 가지 않았던 옷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결혼 후 체형이 변해 입지 않았던 옷들. 작년에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년에는 입겠지 싶어 꾸역꾸역 다시 보관했지만 결국 입지 않았던 옷들이었다. 어차피 다시 보관한다고 해도 꺼내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입지 않고 보관만 해두었던 옷들을 미련 없이 비워낼 수 있었다. 옷을 적게 소유하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책 속의 문구처럼 가진 옷의 양을 줄이자 나에게는 문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사라졌다. 일단 쇼핑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이 줄었고 외출할 때마다 옷 고르는 시간도 줄었다. 무엇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옷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편했다. 옷이 가득할 때에는 계절마다 리빙박스를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이 번거롭고 에너지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옷장을 열었을 때 모든 옷이 한눈에 보이니 카지노처럼 이렇게 저렇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의 조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옷장이 가벼워진 만큼 외출 준비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잡지에 나올 법한 그 어떠한 호화로운 드레스룸보다 내가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들로 채워진 지금의 단촐한 내 옷장이 훨씬 마음에 든다. 오래전 친척분께 핸드백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야 그 가방의 가격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가방이었다. 그런데 그 가방을 갖고 있던 10년 동안 들었던 기억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사이즈가 애매하기도 했고 평소 입는 옷 스타일과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자주 들고 나가지 않게 되었다. 가방은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음에도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비싼 가방이라는 이유로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주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그렇게 갖고만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도 나는 한참을 지나서야 그 가방을 아는 동생에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선물로 주었다. 흔히들 말하는 명품 가방이었지만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가방의 가격이 아니라 활용도이다. 내가 얼마나 자주 편하게 들고 다니는지가 그 가방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가방이어도 쓰지 않고 수납장 한 구석에만 있다면 그게 10,000원짜리 가방이든 100만 원짜리 가방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 없는 물건은 이제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 어차피 생필품은 놔두면 다 쓰게 된다는 생각에 싸면 미리 무조건 사두고 누가 주면 주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다 받아와서는 아무 데나 놔두다 보니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도 또 샀던 것이었다. 쓸데없는 욕심에 물건을 쟁여두는 나의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의 잘못된 소비를 인정하며 재고 파악도 없이 그저 드리기만 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을 비워나갔다. 어떤 물건이든지 비워내는 일은 중고로 판매하든 그냥 버리든 드릴 때에 비하면 몇 배의 에너지가 든다. 마트에 놔두면 알아서 직원들이 유통기한과 재고 관리까지 해주는 물건을 욕심을 부려 집에 사다 두면 유통기한 관리도 내가 해야 하고 재고 관리도 해야 하고 쌓인 먼지도 닦아야 하는 수고가 자연히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려고 한다. 비누나 치약, 휴지, 세제 등은 구입한 것을 다 써야 새 것을 구입한다. 있는 줄도 모르고 구매를 거듭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생활 필수품만큼이나 나에게 또 많았던 것이 화장품 샘플이었다. 화장품을 살 때면 사은품으로 받게 되는 각종 샘플들. 내 돈을 주고 화장품을 사면서도 덤으로 주는 샘플을 많이 받으면 왠지 이득을 보는 느낌이 들어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챙겨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었다. 또 여행을 갈 때에도 유용하게 쓸 것 같아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행을 그리 자주 가는 게 아니니 실제로 여행 갈 때 사용했던 건 한두 개였을 뿐 생각보다 샘플을 쓸 일이 많이 없었다. 그러다 하루 화장대 정리를 하다가 샘플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을 넘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요긴하게 쓰겠다고 가득 모아두었건만 거의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제대로 쓰지도 않는 그 많은 샘플들을 버리며 나는 받을 땐 공짜라고 좋기만 했던 이 물건이 진짜 공짜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한 물건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채워지는 물건들이 참 많다.
누군가가 건네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받게 되는 물건들. 나를 일부러 생각해서 주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거절하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필요치 않음에도 하나씩 받다 보면 어느새 한 박스가 되고는 한다. 그리고는 결국엔 쓰지도 않은 채 버리게 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낭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서 무조건 욕심내기보다는 거절하지 못해 그냥 받기보다는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이라면 예의 있게 거절하는 방법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여행을 위한 샘플을 따로 모아두지 않는다. 조금씩 화장품 개수를 줄였더니 여행할 때에도 필요한 화장품이 많지 않게 되었다. 쓰던 본품을 그대로 들고 가도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다. 또 쓰지 않은 샘플이라면 이제 처음부터 받지 않고 혹 받게 되더라도 샘플을 먼저 다 쓴 다음 본품을 개봉한다. 이렇게 사용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유통기한을 넘기는 샘플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필요 이상으로 장비를 구매하려는 심리를 장비병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딱 그랬다. 걸레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청소를 좋은 청소기가 없어서 세제가 없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각종 청소 아이템을 종류별로 사곤 했었다. SNS를 하다가 광고에 혹해서 구입한 제품만 해도 여러 개였다. 그것만 사면 나도 청소를 더 쉽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우리 집이 더 반짝반짝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좋다는 청소용품을 샀다 해도 샀을 때 반짝 열정적으로 사용할 뿐 우리 집은 금세 다시 지저분해졌다.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는 청소용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유명하고 좋다는 청소용품이 있다고 해도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청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에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때문에 청소용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였고 매일 실천 가능한 실생활과 연결된 살림 루틴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하기, 양치하면서 세면대 주변 청소하기, 방에서 나올 땐 한번 훑어보고 쓰레기도 함께 들고 나오기 등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생활과 연결된 루틴을 나는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상 속의 행동과 엮어 귀찮은 청소를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다 보니 청소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줄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수시로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나에겐 시원하게 비워진 공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만이 있는 깨끗하게 청소된 공간이 최고의 인테리어이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 편안한 집이 가장 이상적인 집이다. SNS 사진 한 장을 위한 집이 아닌 실제 그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우선인 지금 우리 집의 모습이 참으로 좋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지 이제 6년 차. 그간 많은 것들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물건을 비우고 공간이 정리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의 이 여유를 갖게 해준 비움에는 비움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 나는 늘 옷장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했고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한 벌 더 사고 싶었고 지금 쓰는 제품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새 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계절은 매년 바뀌고 신제품도 계속 출시되니 결국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반복되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잠깐의 만족만이 있었을 뿐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로 내 삶을 찾아가며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의미 없는 소비에 휘둘리지 않는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며칠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만족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그 짧은 며칠을 위해 나의 시간, 돈, 공간까지 더는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에 생각 없이 소비하며 맥시멀한 삶을 살았을 때보다 필요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사는 지금의 내가 더 풍족하고 여유롭다. 그때그때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짜 소비가 아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소비를 하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줄어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건에 내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함께 내어준다는 뜻이다. 즉,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내 시간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 하나 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모아온 물건들이 모여 어느 순간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비움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것 하나 비웠다고 티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우고 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집도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다. 어찌 보면 비움이라는 과정은 그동안의 나의 소비를 반성하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히 물건을 더 적게 가지는 것도 경쟁하듯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비우느냐를 겨루는 일도 아니다. 내게 맞는 비움과 채움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선택인 것이다.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차분히 정돈하다 보면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우리는 깨끗이 정리된 공간에서 머무를 때 비로소 쉼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집을 돌아볼 시간이 없거나 필요 이상의 물건들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지요. 저자는 집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 곧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쌓아두기보다는 사용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기보다는 바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한 공간에서 더 여유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를 배우자 모든 게 달라졌다. 소셜미디어 속의 멋진 인테리어를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저렇게 안 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쁜 소품을 사고 새로운 가구를 들이지만 정작 우리 집은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초화 작가는 그 이유를 필요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책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비워내고 필요한 것들만 남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을 더욱 단순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또 문득 제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때때로 부담스럽고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 인간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결심이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부담을 만드는가? 결국 미니멀리즘이란 이런 끊임없는 판단의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 곧 풍요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풍요한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만 남겨서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단순해지고 동시에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Creepers left and right was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things can't be right.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lessed collision still frozen tight. Spill drink as Cupid and the sound of her first chime. And why did you argue? We're dreaming of those eyes, the best part of my life. And when we make love, babe, wouldn't make a sound. The clock won't turn around. Ooh, you turn around. 2,000 little fires. And ooh, your circle is spreading around from Mars. Keeping barely up with your pace, slowing things down when I wanted to race, catching up again when you try to chase. Feels like we're playing space. You always find a way to make up, right? Even when we're such a fly, even when tensions run high, you gotta soften up your sleeves, girl. You're never enough, babe. We're dreaming of those eyes, best part of my life. 'Cause when we make love, babe, the world don't make a sound. The clock won't turn around. Ooh, you turn around. 2,000 little fires. And ooh, your circle is spreading around from Mars. Never enough, babe. I
heart.